정치권이 주목하는 여론조사 결과 여론을 움직이는 이슈와 민심의 향방을 재미있게 분석하고 살펴봅니다.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2부 통째로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트 소장님 그리고 우리 정치권 거물들의 목소리를 재미있게 풍자와 함께 들려줄 이상민 크리에이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네. 이은영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아우, 좀 너무 길어가지고요. 네. 좀 지루한 감도 있었는데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피곤해 보이세요. 네, 좀 많이 자연도 벗삼아 다니고 그랬어요. 자연을 벗삼아요. 네, 공원도 좀 가서 놀고 오고. 네, 그랬습니다. 시인 같으십니다. 네.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트는 친척분들 만나면 연휴 기간 중에 누구 목소리 해봐 뭐 요구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안 합니다. 예, 오히려 안 하고요. 네, 저는 그 추석 때 방송을 하느라 네. 사실 못 내려갔습니다. 네. 오로지 실제하는 거는 입금이 돼야 한다는 얘기. 그렇죠. 예. 용돈을 받을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네. 29이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주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또 오늘 시사본부에서는 네. 뭐 마음껏 또 기량을 발휘할 거잖아요. 용돈 주시면 바로 가야죠. 네, 조합 빠르게 하겠습니다. 용돈은 없습니다. 소장님 용돈 주시나요? 네, 용돈은 없고요. 자, 오늘 특집으로 신청곡도 계속 받습니다. 오늘 쿠폰도 더 많이 넉넉하게 드리니까요. 디저트송 순서가 아니더라도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추석 민심 정말 이 추석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의 또 구속영장 기각도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도 제안했고 네. 이은영 소장님 보시기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관련된 이 이슈들 어떤 것이 가장 크게 이 밥상머리에 부각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이 영장 기각 관련한 내용이 좀 많이 밥상머리에 올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수회담을 추석날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그 밥상에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시안 게임도 많이 관심 가졌을 그렇죠. 것 같고. 네. 아시안 게임 또 덧붙일 말씀은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네. KBS라고 좀 해주시죠. 그렇군요. KBS와 함께. 네. 멋있는 중계. 자, 라디오는 KBS 1라디오,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KBS 스포츠입니다. 자, 추석 민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추석 민심 어느 쪽에 더 유리했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대통령에게는 좀 불리했던 여론 민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가 원래 이제 추석에 특집 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MBS, 그 K스탯 엠브레인,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네 곳이 수행하는 여론조사고 9월 25일에서 27일까지 1,002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30%대 중반에서 지금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지금 국민의힘이 33%, 민주당이 27%, 국민의힘이 우위에 있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여전히 무당파층이 31%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 정당 지지율은 아직은 그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 추석 연휴를 이어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한 MBS 여론조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추석 민심이 다음에 선거까지 이어진 적도 많았다. 네, 이번에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이제 추석이 그 다음에 선거가 있으면 한 6개월 전에 추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의 판의 어떤 흐름은 추석 민심이 좀 많이 좌우를 결정적으로 가져가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 이슈가 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여야 간에 좀 냉랭한 구도여가지고 이 어느 쪽이 결집도가 좀 떨어질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아직은 모른다. 네, 아직은 그만큼 조금 더 봐야 될것 팽팽하군요. 같습니다. 네. 자, 추석 명절 연휴 거의 끝나가는데 윤석열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입니다. 인사도 좀 해주시고 좀 민심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떻게 뭐 영어로 할까요? 저 유엔에 다녀왔는데. 네, 뭐 다 가능하니까요. Hello 하시죠. everyone. I'm President 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럼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네. 민족 최대의 명절 그 추석.
한가위 이거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옛부터 그 조상을 그 숭배를 하고 수학의 계절을 맞이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음복하신 다음에는 절대 그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절대 그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더욱이 이 반국가 세력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이 우리 책동을 꾸미고 있어요. 네. 우리한테. 그래서 민생은 걱정 마시고 제가 그분들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네. 좀 화가 많이 나 있으신데요. 아니 공산 저 코피가 날라오네 또. 네. 예. 휴지 없나 이거? 네. 휴지는 바깥에 있긴 한데. 있어요, 그거? 네네. PD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해. 나 참. 그런데 다른 때는 명절 되면은 뭐 노래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엔 노래는 없습니까? 아니 노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노래 네. 지금 노래 부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전쟁 중에도 뭐 노래를 부른다고 하지만은 공산주의 세력이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 그 배 소장은 그 어느 편입니까? 네, 저는 국민의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국민 KBS. 나 참 그 어쨌든 그 음복을 좀 줄이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한잔 해야지.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컨디션은 괜찮으신 거죠? 팔팔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적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을 내야 됩니다. 네, 이거. 인터뷰는 여기까지. 그래요? 네. 빠져야 됩니까? 자, 정당 지지율은 MBS 조사학과 이현영 네. 소장이 소개해 준 걸 보면 좀 팽팽한데 네. 자, 이재명 대표 기각 이후에 정당 지지율의 변화도 일어날까요? 지금 민주당 쪽이 이제 MBS 자료는 그 국민의힘이 좀 우위에 있는데 다른 조사들을 보면은 민주당 쪽으로 조금 결집도가 더 올라간 다음에 중도층에서 민주당 쪽으로 좀 이렇게 이동을 하는 약간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그 이제 연령별로 보면은 20, 30대는 두 당이 좀 팽팽한 흐름이긴 하지만 40, 50대는 민주당이 좀 우위에 있고 60, 70대는 또 국민의힘이 우위에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당 지지율은 이제 조금 이제 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견제론이냐 안정론이냐 네.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견제론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연결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예, 이재명이고요. 네, 지금 예.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예, 뭐 괜찮죠. 회복 중입니다. 배 소장님께서 제 건강 걱정해 주시니까 이렇게 눈물이 날려 그러네요. 목소리가 상당히 또 많이 회복이 된 목소리 같은데요. 예, 미음 먹고 잘 회복됐고요. 예, 배 소장님 배가 더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추석 동안에 뭘 더 드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들고.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자,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지금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과연 비명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비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뭐 비명계들이 비명지를 순간 아니죠. 예, 썰렁하네요. 너무 썰렁한데요. 예, 그런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강서로 가야 됩니다. 강서. 예, 지금 먹던 미음도 내려놓고 지금 뛰어가는 중이에요. 이제 뛸 정도의 기력이 회복된 건가요? 예, 마음만은 그렇다는 거고요. 강서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총력을 다해서 가는 중입니다. 네. 목소리도 많이 회복되신 것 같은데요. 회복돼야죠. 네. 그 깨꼬리 같은 목소리 회복됐잖아요. 네. 비명을 어떻게 한다는 생각은 아직 정확하게 말씀 안 주셨어요. 그런 얘기는 예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끊어버리 나올 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석 명절 동안에도 뭐 구도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을 때 이 소장님.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총선 구도와 관련된 정부 견제냐 아니면 정부 지원이냐 네. 대체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MBS 조사에서는 여당을 견제해서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45%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여당을 지원해야 한다가 44%로 두 여론이 좀 팽팽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2주 전에 했던 조사랑 비교해 보면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견제론이 5%포인트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가 1%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흐름상으로는 지금 견제론이 조금 탄력이 붙어가고 있다. 그리고 리서치뷰가 9월 29일에서 30일 그 조사한 1000명 대상 조사한 자료를 네. 보더라도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지금 38, 그다음에 심판론이 53 이렇게 나타나서 안정론은 지난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심판론은 지난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을 해서 격차가 지금 15%포인트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정권 지원이냐 정권 견제냐를 보면 정권 견제가 대체로 높은 높아요. 조사 결과들이 많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느 정당에게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투표하겠는지 물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온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이 MBS 자료를 보면은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6%포인트 앞서 있지만 네. 견제로는 거의 초박빙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역에 대한 불만, 교체 지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 대신 견제론이 더 높은 거는 이제 새 인물에 대한 교체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게 좀 같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공천 과정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좀 상황을 또 봐야죠. 공천이 또 중요하겠네요. 후보자를 그럼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면은 양당도 총선 기획단이나 이제 그 현역 평가단이나 네. 이제 이런 공천 관련한 기구들이 다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어떤 논의들이 일어날지 굉장히 또 이제 피를 말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있을 거죠.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자 TK 지역도 중요합니다. 지금 TK 지역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냐 아니면 기존의 국민의힘이 결집돼서 공천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또 팽팽하게 또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연결해 봅니다. 홍 시장님. 반갑습니다. 홍준표입니다. 다른 방송은 막 전화도 끊으시는데 우리 방송은 바로 전화를 받으시네요. 여기는 한동훈이 질문 안 하니까 내가 끊지 않죠. 네. 질문할 겁니까? 안 하죠. 끊어버릴 뻔했어요. 그럼요. 우리는 뭐 항상 참. 정도가 되는 정도 있는 질문을 드리는데 정도껏 하세요. 알겠습니다. 참. 자 최근에 내년 총선 구도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대체로 정권 심판론이 높게 나오는 여론 어떻게 보십니까? 내는 잘 보고 있죠. 어떻게 보냐고 물으니까 잘 보고 있다고 대답하는 거죠. 네, 좀 진지하게 좀 대해주시면요. 내 영화를 잘 봤어요. 사실 그 강재규 감독 영화를 잘 봤는데 보스턴인가요? 그렇죠. 잘 만들었어요. 네. 어쨌든 간에 내 이재명 대표한테 한마디 하겠어요. 야당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윤 대통령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만난다고 해서 야당 대표가 이제 대통령 격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당내 봉합 그리고 민생을 챙기시라 내 그래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생 영수회담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만난다고 해서 야당 주자가 대통령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아, 네. 네. 그 저분은 누구길래 댓글을 방자하기 짝이 없어요. 홍 시장님 혹시 이은영 소장이라고 모르시나요? 내 개그우먼 이은영은 압니다. 강재준 씨하고 나오는 네. 거. 배종찬 소장은 잘 알고 계시죠? 배가 너무 나와서 알 수밖에 없죠. 네. 참. 네. 자, 소장님 근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좀 높아진다. 홍준표 시장이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네요. 그런 분석은 쓸데기 없어요. 내는 지금 대구에 인자 민생 지금 시급해서 영화 볼 시간도 없었다고 얼마 전에 영화 본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골프는 안 치시나요? 골프 얘기하지 마요. 골프가 무슨 죄가 있어요. 예. 골프는 죄가 없다. 내 그래 봅니다. 네. 김기현 대표하고는 사이가 좀 회복이 됐는지. 거기는 그 옹졸하고 옹졸하게 짝이 없어요. 한 마리 거들었다고 어떻게 상인 고문을 해촉하는지. 네. 내 이런 당은 30년 동안 처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으시네요. 네, 그렇다고 구질구질하게 그거 따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했다 이 말이야. 네, 그래 봅니다. 네. 여전히 소리를 지르시네요. 그러시네요, 진짜. 김기현 대표 혹시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네. 예. 요즘에 홍준표 시장이 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 가라앉지는 않았네요. 아유, 그런 게 아니고, 홍 시장님께서 잘 푸시기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아주 시급해요. 강서구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네. 아주 선거 결과 좀 좋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강서 관련해서 이따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해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예. 네. 자, 이현주 소장님. 네. 결국은 이제 내년 총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할 텐데 네. 또 아울러서
내년 총선을 좀 진두지휘할 수 있는 묵직한 또 정치인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범보수, 범진보, 진영별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가 있던데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이거 지금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가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리서치뷰가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범진보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2%. 완전히 독보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지난 조사 대비 5%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4%, 6%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2위가 이낙연 전 대표 15%,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근데 4%포인트가 빠져서 7%가 됐고요. 김동연, 이탄희가 이제 그 다음 순위로 그 주자들로서 이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범보수층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21%로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을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8% 거의 과반 정도가 한동훈 장관을 지금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유승민 전 대표 14% 나왔는데 유승민 전 대표는 지난 조사 대비 6%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막 성을 내신 홍준표 지금 시장님이 11%. 근데 홍준표 시장님은 지금 약간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포인트가 더 높은 12%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이 좀 재밌는데 네. 전체 여론에서는 8%밖에 안 나왔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5%로 한동훈 장관 다음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1%포인트 상승한 7%.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전체에서는 안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좀 주목해서 보는 후보가 원희룡 장관하고 안철수 후보인데 원희룡 장관은 11%, 안철수 지금 의원은 4% 나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 범보수 쪽은 좀 후보가 이렇게 지지층과 전체 여론이 좀 엇갈리지만 1위는 한동훈, 2위는 지금 전체는 유승민, 그 당 지지층에서는 오세훈, 그리고 범진보 쪽은 이재명 대표가 그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완전히 좀 압도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아직은 정말 이게 정말 춘추전국 시대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고요. 예, 또 압도적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기는 또 막 엇갈려 갖고 네. 이 이제 향후에 여기가 역동성이 커지면 누가 1위로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높은 한동훈 장관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한동훈 장관님. 예, 지금 저한테 전화하신 거죠? 아니 추석 연휴 동안에도 상당히 바쁘신가요? 어떤가요? 예, 뭐 저는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출근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 인기가 지금 제일 높으신데 네, 너무 인기가 제일 높으신데 답이 짧으시네요.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길다고 높은 좋은 건 아니죠. 네,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그 부분은 참고하겠고요. 제가 뭐 근데 지금 장관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야당에서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대비를 잘 하고 계시나요? 예, 뭐 일각에서 제 정치적 미래를 걱정하시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가 아닌 것처럼 기각이 됐다고 해서 법무부의 소임을 전부 내려놓아야 된다. 이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래도 구속영장 인용을 또 발부를 상당히 자신했었던 이 한 장관의 또 모습이었는데 조금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요? 자신은 한 적이 없고요. 자신은 네. 검찰이 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 측에 그런 질문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넥타이도 안 매시고 나고 좀 영향이 없었을까요? 그건 패션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자분도 넥타이 안 매시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럼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걸까요? 넥타이가 메어지지 않아가지고요. 목이 두꺼워서요. 예, 목이 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건 내년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인데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좀 더 가중시켜야 된다 이런 분석도 진단도 있는데 내년 총선 출마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는 지금 맡고 있는 법무 소관을 잘 하고 있는 것이 제 임무라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금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여론조사가 조금 약하시네요. 뭐 그거는 제가 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전자에 질문하신 거라고 보고요. 저는 법무부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안 네. 나오신다는 얘기군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지금 없죠. 혹시 예. 대사 준비가 법무부밖에 준비가 안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네. 혹시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십니까? 따로 없습니다. 추천해 주겠습니까? 네. 이름이 비슷한 가수 뭐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사회자가 굉장히 이상한 질문하는데요. 공영방송인 KBS에서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항상 공정합니다. 네. 9117님, 연휴라 모처럼 배종찬 시사본부 여유 있게 듣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고 깨어있는 방송 항상 응원합니다. 자, 한동훈 아니고요. 한동준의 사랑의 마음 가득히 신청합니다. 한동준의 사랑의 마음 가득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때로는 누군가 그리웠던 적도 있었지. 그렇게 혼자만 있던 기억은 이제는 안녕. 때로는 누군가 가슴에 품고 싶었었지. 외롭게 보냈던 지난 날들은 잊고만 싶어. 언제나 내 곁에서 날 위로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야. 마음속 깊은 곳 그대 원하는 것 있다면 내가 달려가 그대의 어깨를 따뜻이 감싸줄 텐데. 때로는 누군가 그리웠던 적도 있었지. 그렇게 혼자만 있던 기억은 이제는 안녕. 때로는 누군가 가슴에 품고 싶었었지. 외롭게 보냈던 지난 날들은 잊고만 싶어. 언제나 내 곁에서 날 위로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야. 마음속 깊은 곳 그대 원하는 것 있다면 내가 달려가 그대의 어깨를 가듯이 감싸줄 텐데.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한동훈 아니고 한동준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준이었습니까? 사랑의 괜히 마음 설렜습니다. 가득히. 네, 좀 자제해 주시고. 검찰 측에서도 이 노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무부 소임에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추석 특집 여론 오락관 몇 네. 대 몇 이은영 휴먼앤데이트 소장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리서치뷰에서 여야의 내년 총선 위험 요인도 조사를 했는데 이거 궁금합니다. 뭐가 위험 요인이 될까요? 네, 일단은 그 민주당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36% 나왔어요. 아직은 이제 이번에 그 기각이 되긴 했지만 계속 지금 좀 재판을 받거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를 가장 높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로남불이 15%, 공천 갈등 13%, 전략 부재 10%, 신당 출연 5% 순으로 나왔는데요.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대비해 보면 이 내로남불이라는 게 15%나 높게 나왔다는 게 좀 주목해서 볼만한 대목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이 민주당의 약간의 어떤 문화라고 그래야 될까 아니면 현역 의원들의 어떤 행태랄까 이런 걸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리스크라고 응답한 사람이 48%나 됐어요. 그래서 절반 가까이가 지금 대통령의 국정 리스크라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앞으로 총선이 한 뭐 5, 6개월 남아 있는데 그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전략 부재가 12%, 그다음에 당 대표 등 지도부 리스크, 공천 갈등이 10%, 신당 출연이 4%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리스크, 또 네. 한편으로 국민의힘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또 국정 리스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변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그 뉴스 메이커 두 분 다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조금 더 두 분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가 지금 더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 전에 이제 나온 여러 언론들의 칼럼들을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그 지적들이 좀 많긴 많았어요.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이제 뭐 비대위가 구성될 수도 있다, 또는 뭐 출당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번 제 보선에서 국민의힘. 네. 보선에서 질 경우에 이제 그런 요구들이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약간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이 연휴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지율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자, KBS가 추석을 맞아서 각종 현안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또 파헤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서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자, 이 대통령 발언에 공감하는지 여부 물어봤죠. 일단은 이 KBS가 한국리서치 의뢰에서 9월 25일에서 27일까지 조사를 했고 1,000명 대상 조사를 했는데요. 이 이념과 관련한 이 논쟁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을 하느냐, 공감한다는 의견은 41.7%고 공감하지 않는다가 54.4%. 그래서 이 공감하지 않는 의견이 좀 더 높았고요. 특히 이제 중도층의 응답자의 그 반응을 보면은 61.6%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제기한 이 이념 논쟁은 조금 호응을 못 얻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으로 가봅니다. 자, 네.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는 흉상 이전 자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가 63.7, 동의한다가 26.1로 대통령 지지율보다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수층에서도 좀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한다가 이렇게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해병대로 가봅니다. 네. 해병대 채모상병 사건 진상규명 관련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의견을 물은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특검 필요 의견은 61.1%, 필요 없다는 의견이 32.3%로 거의 지금 2배 가까이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어쨌든 지금 이번 추석 연휴에 이제 KBS가 한 조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보탬이 되는 이슈일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맞을지도 함께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반려입니다. 일본이 곧 또 추가 방류를 그렇죠. 실시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는 자, 인체와 환경에 끼칠 영향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과학적인 여러 가지 그 희석을 시키고 그런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인체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이 71.2%나 나왔어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지 않는다는 27%여서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 KBS와 또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은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예, 정말 김기현이고요. 네. 아유,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 더하기 1을 어떻게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느냐. 맞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네. 예. 이상이에요. 자, 김 대표께서는 최근에 대통령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자갈치 시장이나 또 뭐 하러 센터나 이런 곳을 방문하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주 잘한 거죠. 정말 바람직한 거죠. 이 어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집권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왜 그래요? 또 이상한 질문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요새 좀 존재감이 없으시다는 얘기가 있는데.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있었죠. 김기현 하면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네. 예. 네.
목소리도 이제 알아듣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아유 예.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이야기하자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고 여당은 조금 이 김기현 대표는 조금 뒤로 밀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경우가 아닌 거죠. 여당과 야당이 한마디로 파트너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여당 대표를 패싱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라는 게 함께 토론하고 여야가 함께 하는 건데 왜 가만히 있는 대통령을 건드려요. 건들기. 이거는 한마디로 연못 구워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어려웠나요? 네, 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네요. 좀 저 쉽게 많이 풀어서. 배운 사람이라 그래요. 예. 네. 자, 영수회담은 엉뚱한 소리다. 여야 대표회담부터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만날 것처럼 하더니 안 만나지 않으셨나요? 아유, 사회자가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요. 저번에 내가 식사회동 제의했는데 이 대표가 밥 한 끼 먹으러는 안 나간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당 측도 들어줘야죠 얘기를. 저는 아유. 질문한 것밖에 없는데. 아유, 이재명 대표가 반대했다는 좀 설명해줘요. 네. 아유, 이재명 너무한 것 대표가 같아요. 반대를 했었나요? 아니 개념 없는 개념 방송인들 너무 많은데 네. 아니 사회자가 사회 못 보는 사회자들도 너무 많아요. 사회 성적은 좋았는데요. 그래요? 네. 예. 근데 어떻게 알아요? 자, 어쨌거나 그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실과는 소통이 잘 되는 겁니까? 대통령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네. 짜증을 많이 내시네요. 원래 제가 톤이 이래요. 짜증내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원래 커요. 관제 뭐 자주 못 간다는 이야기도 아유 나오던데. 간제 아니 다 마음이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다 통한다고 얘기하시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연못 구워요. 예. 네. 잘못 오늘 구우면 안 돼요. 사자성 하나 건졌네요. 예, 잘 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잘 통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대로 질문을 더 못하겠어요. 네, 짜증을 내셔가지고. 사회도 트집을 잡으시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국회가 오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이 되는데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판결, 재산신고 누락, 또 자녀 인턴 취업 등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인준안 처리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다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것도 KBS에서 한 조사인데요. 국회가 인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가 32.4,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가 44.1,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가 23.5%가 나와서 이 이균용 그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압도적으로 통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온 건 아니네요. 네. 조금 무응답 비율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높습니다.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그때 현안이 많아가지고 이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재산신고 누락이나 또 과거 판결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새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네. 걸 놓쳤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아무래도 우리 좀 실생활에 이렇게 좀 체감이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법원장이 또 공석이라는 것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그래서 테고요. 이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이제 32.4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도 있고 아직 이제 시작하지 않은 후보자도 있는데 장관 인사에 대한 평가도 조사됐다고요. 예, 장관 인사에 대한 평가는 대법원장 평가랑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KBS에서 한 조사인데요. 잘된 인선이다가 28.5%밖에 안 되고요. 잘못된 인선이다가 57.1%, 잘 모르겠다가 14.4%여서 일단은 잘 모르 응답은 아까 대법원장 인선보다 조금 적긴 하지만 잘못된 인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인사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는 자고로고 똑바로 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저 몇 기 윤석열입니다. 그 인사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인사. 자, 헬로 그거 아니에요? 신원식 장관 후보자, 또 유인촌 장관 후보자, 그 인사. 김행 장관 후보자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 것들은 정말 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전 정권에서 이런 훌륭한 사람 봤어요? 봤냐고요? 봤어요 그 사회자? 대통령이 네. 평가가 보지 좀 않았습니까? 평가가 안 좋아요. 반국가 세력,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이
이 책동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제가 총회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유엔 총회 나가가지고. 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다 보면요, 부침도 있는 것이고 막힘도 있는 것. 결국은 지지율도 오르고 반응도 좋아질 겁니다. 오죽하면 그 가수 선미 씨가 열이 올라요. 윤석열이 올라요. 에오 이런 노래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노래가 아닌가? 금시초문인데요. 그거? 아니 근데 한국 지지율이 리서치 올라요. 이거 조사에서 잘못된 인선이다가 10명 중 6명 가까운 57.1%로 나온 건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그거는 저게 이제 나중에 오를 겁니다. 결국은 그분들의 성과를 통해서 극복을 해낼 거예요. 이 천미 씨도 노래 불렀다니까 진짜야. 열이 올라요. 윤석열이 올라요. 열이 오르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열제 먹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거 유념을 하고 그분들 네. 믿어주세요. 좀 참 그. 대통령님하고 민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윤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민심이 중요한 강서구로 가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 자, 판세에 대한 여론은 많이 보도된 조금 다른 조사 결과입니다. 이 선거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물어봤는데,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예.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61.7%나 됐어요. 네. 10명 중 6명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봤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은 27%에 그쳤습니다. 지금 각 당의 지지자들이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높은데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더 높았어요. 70.9%가 영향을 줄 거라고 봤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렇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향을 줄 것이다가 64.7%로 좀 낮았습니다. 저 상당히 높은데 이 조사는 YTN이 예, 엠브리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지난 그렇습니다. 9월 25일, 26일 실시한 조사인데 이렇다면 상당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이 강서구 캠프에 투입이 된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 연결합니다. 안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분당 지역구도 자신의 지역구도 심상치가 않을 텐데 예. 강서로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때 당을 도와야 됩니다. 그게 정당을 꾸리는 당인의 책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다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디피컬트한 질문인데요.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선 어린이들도 아는데 해외에선 어른들도 모르는 거 뭡니까? 예, 정답은 한국어입니다. 선거 결과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끝까지 노력해서 가야 됩니다. 가자. 네, 무슨 도움이 이상입니다. 되는지는 여전히 모르겠고요. 자, 예, 분당- 최선을 다해야죠. 분당갑 공천도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성남시장을 역임했으니까 분당갑에서 맞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데 자신 있으신 건가요? 당연하죠. 제 주먹 보이십니까? 얍. 예, 진검승부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한번 겨루자 했더니 바로 개항을로 도망가시대요. 예, 네. 많이 섭섭했습니다. 요새 친윤 후보라고 계속 친윤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대통령님하고 만나셨나요? 그거는 유난연대 말 쓰지 말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참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도움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2643님, 배 소장님의 넉넉하면서 나오는 아재 개그와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다양한 캐릭터 목소리, 산뜻한 해석으로 정치를 쉽게 풀어주시는 이은영 소장님, 마지막 지나가는 휴일을 알차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신청합니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dreams of the past. You must fight just to keep them alive. It's the eye of the tiger, it's the thrill of the fight, rising up to the challenge of our rival. And the last known survivor stalks his prey in the night, and he's watching us all with the eye of the tiger. Face to face, out in the heat, hanging tough, staying hungry. They stack the odds till we take to the street for the kill, with the skill to survive. It's the eye of the tiger, it's the thrill of the fight, rising up to the challenge of our rival. And the last known survivor stalks his prey in the night, and he's watching us all with the eye of the tiger. 추석 특집 여론오락관 몇 대 몇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는 참 방금 전에 그 게시판의 댓글에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왜 틀어주셨나 말씀하는데 서바이버가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살아남아야죠. 네, 네, 맞습니다. 선거도 살아남아야 되고 출연진도 살아남아야 되고 진행자도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 네, 서바이버. 각자 도생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이상민 크리에이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네,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서바이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분이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죠. 네. 좀 판세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더 집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풀자마자 진교훈 후보에게 또 전화를 걸었고 이 선거를 또 무척 챙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상 비슷해서 네. 바로 이 발언이었죠. 대전은요 라는 이야기였는데, 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입니다. 예전에 그때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죠? 대전은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2006년 선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아닙니까? 길게 말씀해 주실 수는 네, 없나요? 네. 원래 단답형입니다. 네. 네. 좀 오늘 방송 시간도 좀 생각해 주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은데.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때 여기 자상 입으셨는데 맞습니다. 선거밖에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퀸 오브 일렉션 아닙니까? 선거의 여왕. 네. 네. 네, 영어로 하니까 상당히 아니, 좀. 이상한데. 네.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근데 네. 박 전 대통령 최근에는 대전은요가 아니고 유영하는요 이런 이야기가 들리긴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 많은 변호사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서석구, 네, 이경재 빠뜨리지 마시고. 네. 네,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데. 말을 길게 하라고 해서 지금 최대한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얼마 네. 전에 일간지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더라고요. 탄핵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 중에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이라든가 요직에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도와준다는 말씀입니까? 안 도와준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정말 중상모략입니다. 그 문자는 문자 그대로 봐줄 때 정말로 아름답고 고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니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도 만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분위기는 상당히 훈훈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탄핵 수사에 대한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정말 제 불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거는 또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대신에 이분이 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나는 양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김종인이라고 봐요. 네. 질문이 이게 뭐였죠? 그 강서구청장 선거는 네. 내가 봤을 적에 김태우 후보가 당선이 못 되면은 그 자체로 당의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내가 봤을 적에 그렇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영향이 국민의힘 측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비대위가 다시
꾸려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거 이력서를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 말하자면 취업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네. 이력서를 갖다가 쓸 적에는 신입은 잘 안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직으로다가 내가 비대위를 지원하면은 바로 프리패스 합격이라고 봐요. 최고의 경력이 블라인드 테스트로 하면은 나이도 안 본다고 봐요. 네. 따문에 때문에 누군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알아차리지 않을까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가 말을 교정해가지고 신입사원 김정인이기 때문에 네. 그거 꼭 해야 된다고 봐요 하면은 바로 프리패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감독님까지 웃으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끊어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추석 특집인 만큼 코너 속의 코너로 기사 제목 읽고 답하기 코너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자, 기사 제목 읽고서 이제 간단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좀 어떤 내용인지 네. 구체적인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뉴시스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국빈 방문으로 외교 행보 계속 지지율 반등까지 잡을까? 어떻습니까? 이현영 소장 보시기에는 외교 행보 윤 대통령이 계속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많이 나가셨는데 보통 순방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 지금 나갔다 오시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하반기에는 안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하반기도 계속 지금 2차례인가 더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역대 대통령하고는 좀 굉장히 다른 윤석열 대통령만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를 순방 나갔을 때 지지율이 떨어진다.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역주행. 뭔가 징크스가 발생하는. 징크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어떤 저희 이제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 해석할 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중요하게 이제 좀 사례로 남겨질 수밖에 순방의 없어요. 징크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다를 것 같은데. 자, 지금 윤 대통령 연결합니다. 윤 대통령님. 예,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도 아주 각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까요? 자유민주주의 끼어들지 마세요. 자, 네. 자유민주주의 세력들 간의 연대가 아주 필수적이다. 근데 내가 왜 나가냐? 그거는 국익 때문이죠. 국익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때문에. 이 거구로 이끌고 말이죠. 자, 이행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국익으로 이행시 하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는데 이게 지지율이 이게 뭐야 이게? 참 오를 겁니다. 지지율 열이 올라요. 오를 겁니다.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고 네. 코피가 또 날라가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휴지가. 상당히 이행시가 좀 급조된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급조된 것 같아요. 들기는 합니다만. 네. 해외 순방을 나갔는데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건 이건 앞으로 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겠네요. 네,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너무 빈도를 일단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빈도가 지금 너무 잦다 보니까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같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는 또 인도 모디 총리도 만났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인도가 잠재력이 강한 나라라서 기대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이 부분도 국정 운영에 어떻게 검토를 할지 좀 네. 지켜보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여론조사 때 나오는 45% 정책. 여가 기대는 숨겨진 윤 지지율, 네. 숨겨진 지지율.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아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방을 나가도 왜 지지율이 떨어지냐.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지금 지적하는 대목이 2가지인데 일단은 대통령의 외교관이 좀 특징적이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외교 나가서 중도층을 향해서 이제 확장하려고 확장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반대 여론이 많았지만 일본과 어떤 미래지향적인 관계 개선에 그냥 직진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중도층을 바라보지 않고 본인의 어떤 외교관 중심으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따라오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숨겨진 샤이 보수가 있다. 이게 갤럽이 지난 9월 19일에서 20일을 한 조사를 보면은 정치에 관심이 있냐 없냐 문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치에 관심이 있다층이 대통령 지지율이
42%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고관여층, 정치에 관심이 있는 층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보다 좀 높은 흐름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전체 값에서는 잘 반영이 안 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자체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관여층,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지율은 낮더라도 선거가 다가오면 투표율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대통령실에서 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기사화된 것 같은데, 근데 그렇더라도 이 샤이 진보층을 내보내려면 역시 좀 지지율이 전체값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 기사 더 볼까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9월 30일자 기사였는데요. 추석 민심 보면 안다. 널뛰기 조사로 총선 예측 안개소. 총선 민심을 보면 안다라고 했는데 또 널뛰기 조사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당 지지율이 아까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좀 조사 회사마다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민주당이 높은 게 있고 국민의힘이 높은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좀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널뛰기 조사다.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총선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강서구청장 이제 보궐선거 상당히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텐데.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게 됐습니다. 네. 이현영 소장은 뭐 성대모사 가능한 게 있어요? 아우, 저는 성대모사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 하나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김건희 여사님 좀 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네.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대단해요.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 터전대부 김성태입니다. 사실상 지금 선거가 훈풍을 불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태호 후보가 열심히 하는데 정말 오르지 않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사실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김성태 의원께 궁금한 게 그래도 강서구의 맹주 그러면 김성태 의원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나서면 상당히 강서구 선거의 판도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판도에 변화가 있습니까? 이 어떻습니까? 사실상 그 자세한 내용은 내가 선거 도중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 좀 닮은 듯하고 안 닮은 잠깐만 듯하기도 지금 하고. 명절이라서 어디 약주하신 건 그런 아니시죠? 거 아닙니다. 약주 왜 해요? 가만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그건 지지로 오를 거예요. 네. 우리 출신들을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요. 난 4대강 보혜 좀 가야 돼가지고 네. 이만하겠습니다. 4대강으로 이동하실 때는 어떻게 헬기로 이동을 하시나요? 이거 스카이다이빙으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가야지. 아까 자전거로. 아까 그 널뛰기 조사 얘기 예. 잠깐 했는데 이 조사 방법론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음. 특히 더 널뛰기 조사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사를 계속 추세선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론오락관 몇 대 몇 이은영 소장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다고 봐요. 감사합니다. 5160님께서 연휴 마지막